안녕하십니까. 약 2주 전인 1월 중순에 소식지를 보내드리면서 관련 설명을 드렸는데 2주 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이 1월 말일이네요. 갑작스러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모든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착공이 오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도 돈,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럼 올해 재개발 사업 순서와 순서 예상과 더불어서 언제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6년도 조합 사업 진행 예상은 일단 26년 2월에 이제 조합에서는 평형 변경 신청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솔직히 2월에 시작한다 해서 2월에 끝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좀 긍정적인 걸로 해서 예상을 해보면 다음 달인 2월에 평형 변경 신청을 할 텐데 이때 저희가 주요해서 봐야 될 사항은 공사비 협상 전인데 과연 조합원들 분양가를 확정해서 알려줄 게 가능할까? 왜냐면 분양할 때, 평형 신청할 때 조합원별 예상 분담금을 추정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이게 뭐 조합이 예전에 예상할 때 뭐 20일, 22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도정법 72조에 보면은 뭐 평형 변경 신청이 아닌 조합원 분양 신청 경우에는 최소한 50일에서 80일 걸립니다. 근데 평형 변경 신청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가 있어서 50일이 아닐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 2월 안에 끝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책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이 완료되면 그 후에 최소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왜냐면 평형변경이 완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끝나고 나면 공고해야 되고 각 개인한테 통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들이 최소 얼마나 걸릴까?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도 완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관련 내용을 이제 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하는 총회 준비를 할 텐데 그래서 5월에서 6월 정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제는 공사비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 랜드마크 대우하고 롯데가 우리 조합의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들지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관리처분을 할 때 이걸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관리처분 계획서를 우리 조합원들이 받았는데 그 결과가 조합원들의 예상보다 아주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합원들이 과연 그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게 가장 어렵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사실 위협 아닌 위협이 될 경우에 조합원들은 어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해줘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치면 뭐 7월이나 혹은 9월 뭐 올해 안에 될지는 모르겠으나만 착공이나 분양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요때 계약금의 10%를 조합원들은 현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금을 대출로 해당이 안 돼, 대출로 해결이 안 되냐 요걸 물으신 분들이 많고 대출을 떠나서 일단 내 자산 가치가 있는데 그 자산 가치로 계약금을 해결할 수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걸 만드는 거고요. 참고로 계약금을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럴 때 모든 손 관련된 책임은 조합원 책임이 있고요. 이거는 20년 9월 26일자 총회책자에 보면 총회책 131페이지에 보면 시공사하고 공사계약 23조 3항에서 10항에 이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을 체결까지 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계약금도 몰취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내야 되겠죠. 아무튼 요런데 이 총회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금이 계약 시에 10%입니다. 중도금이 40%인데 10%씩 4에 분할하죠. 그 다음에 잔금은 입주 때 50%를 냅니다. 이 잔금 때 50% 내는 건 뭐 이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 시에 계약금 10%를 내는데 이게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후불제 이게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조합이 내주는 게 아니고. 근데 대출이라는 게 중도금에 대한 대출만 있는 겁니다. 계약금엔 대출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 조합원 이 계약 시에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각자 현금을 준비해서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을 준비해서 계약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얼마냐 한번 그걸 가늠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조합은 674명입니다. 조합 전체 자산 가치는 2025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조합원 평균 자산이 약 3억 되고요. 33평의 분양집 분양가가 얼마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2021년 관리 처분할 때 기존에 조합원 분양가가 5억 3, 정확히 말하면 5억 2,700, 800 뭐 이 정도 됩니다. 평균가가. 그랬을 때 총 분담금이 5억 3천에서 평균 자산 3억을 빼주면 2억 3천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억 3천만 원만 더 주면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였어요. 참 엄청 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제 분양계약 시 분담금이 이제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 2억 3천 내가 부담해야 될 2억 3천에서 10%인 2,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줍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시공사가 그 조합원들한테 1,000만 원씩을 그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었고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과거 이주 시점에 이미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을 남겨뒀죠. 이 500만 원은 나중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빌려주겠다 해서 남겨둔 500만 원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을 받으면 이 돈을 뺀 500만 원만큼은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나머지 금액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시점에는 이 평균 자산을 가진 사람의 34평을 분양받았을 때는 1,800만 원만 준비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 올해 이제 중반에 가면 저희가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봤을 때 일반 분양가를 5천만 원으로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 한 6억 8천 정도로 예상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 분양가 4,500만 원 정도 찍는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7억 7천 예상을 했었고 일반 분양가가 4천만 원 이게 조합원들이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랬을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9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장 좋은 기준 일반 분양가 5천 요즘 뭐 워낙 그 시장이 높으니까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5천만 원을 찍으면 33평 분양가가 6억 8천이고 내 재산 가치가 3억이니까 그렇게 되면 3억 8천만 내면 돼요. 그럼 3억 8천의 10%인 3,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주면 3,300만 원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21년 기준에 대비해서 약 1,500만 원 증가하죠. 83%인. 요거는 그래도 뭐 버틸만 한가요?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일반 분양가가 4,500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500을 갔을 때 33평 일반 분양가를 조합 분양가를 7억 7천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4억 7천이고 4억 7천의 10%인 4,7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준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것도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00만 원 증가하죠. 130% 증가합니다. 사실 부담이 많이 커요. 4,2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기대에 못 미쳐서 4천만 원 선에 못 민다면 조합원 분양가는 9억 정도까지 치솟을 거예요. 그러면 6억 정도가 부족하죠. 이 6억이 사실은 일단 10%니까 6천만 원이지만 입주할 때까지 6억을 다 부담해야 돼요. 사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거의 10%인 6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줘 5,500만 원. 즉 그래서 이 당시 2021년 기준에서 3,700만 원이 증가해요. 그래서 200%가 증가하죠. 요렇게 현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 평균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이 전체로 부담해야 될 금은 여기에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5,500만 원이었죠? 5억 5천 6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그리고 500만 원도 빌린 거잖아요. 결국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 혹은 5억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억 얘기했는데 그건 전체 자산에 대한 평균일 뿐 우리 조합원 674명 중에 자산이 2억이 안 되는 분이 약 3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금액보다 1,000만 원 혹은 2천만 원 이상씩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찰을 준비할 시점이 착공이 다가오면서 점점점 그렇게 그 돈을 준비할 시점이 다가오는 거를 생각하셔서 자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소식지에 설명드렸던 건데 조합원 분양가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인정된 거는 조합원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 증가하죠.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인상이 됐어요. 과거에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생각했었는데 4,500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조합원들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2천만 원은 증가하는 대신에 수입이 그보다 더 늘어나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800만 원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는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1600억 정도가 더 증가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내야 되니. 결국은 이렇게 돈이 더 많은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서대가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원들이 조합 사업에 많이 알고 많이 관여하고 잘못되는 거 있으면 지적하고 해야 됩니다. 비대위가 사업을 방해한다고 한다는데 비대위가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 돈이 새 나가지 않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투표 도입안건 저희가 하고 있고 다시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총회를 할 때 그 총회 안건을 태워서 하자. 그러면 돈이 추가로 안 듭니다. 그렇게 하는 요구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신림위조합 정상하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고요. 이게 요구서 양식이고, 이거 설명 한번 드렸었죠. 여기 1, 2, 3, 4, 5, 6, 4, 5 여기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지장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보내주셔야 되고,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는 비대면 수가가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호조 양식이 이미 받은 지 좀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혹은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 실수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우편으로 재발송하고 인편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팩스로도 홍보하면 출력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은 우리 모두의 사업입니다. 시공사랑 협력할 때 볼 때 우리 사업장은 이익을 얻어가야 할 먹잇감일 뿐이고, 구청이나 서울시가 볼 때도 우리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자치기구이므로 조합원들이 알아서 운영해야 할 사업일 뿐입니다. 즉 조합원 스스로가 이 사업을 챙겨서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내 돈을 남에게 빼앗기면 아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 도입, 이것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꼭 도입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합원님들의 발의서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